제 이름은 서윤정, 38살. 사람들은 저를 두고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 잘 갔다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비수는 매일같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제 자존심을 한없이 짓밟았습니다. 시집이라는 게 사람을 키워주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더니 넌 그저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눈빛은 늘 날카롭고 목소리는 독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걸 알았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초리는 날 향했습니다. 밥값은 하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집 운이 다 꺾였어. 그 말에 남편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저는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뜨겁게 끓는 된장국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제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견디는 거야. 언젠가는 모든 게 뒤집힐 테니까. 그 다짐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계약서, 투자자료, 회사 성장 보고서. 시어머니가 보기엔 저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천덕꾸러기 며느리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피로 일군 또 다른 세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세계를 지금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치 칼날을 숨긴 채 결정적인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며느리로 살아온 지난 10년은 매일같이 견디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을 보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가난한 집안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람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그 종이 너머로 그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무심함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비난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손끝을 감싸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참는 거야. 내가 더 크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모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제게는 인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여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애야. 우리 집안이 어쩌다 저런 애를 들였는지 원. 그 말에 손님들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할 때 저는 얼굴에 미소를 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덩이가 타올랐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심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시댁 어른들 앞에 앉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뒤뜰에서 설거지와 뒤치다꺼리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내가 얼굴 들고 앉을 자리가 어디 있다고.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제 편을 들어주지도 그렇다고 나서서 시어머니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아. 어머니 성격 몰라? 괜히 대들면 더 힘들어져. 그의 무책임한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의 편도 얻지 못했구나. 저는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들지 않고 쌓아올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뒤 저는 거실 불을 꺼두고 조용히 제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투자 자료, 회사 성장 보고서, 해외 거래 메일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에 지쳐 있을 때 집안 모욕을 견디지 못해 시작한 작은 도피처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가난이 내 운명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자료를 분석했고 작은 이익이 생기면 다시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댁에서 구박만 받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회사를 일으키고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CEO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른 채 했지만 저는 늘 두꺼운 봉투를 가방에 넣어 다녔습니다. 주주명단, 투자계약서, 기업 재무제표. 그 서류들은 지금은 단순한 종이 뭉치였지만 머지않아 폭탄처럼 터져나올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 밖에서 받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윤정 대표님, 내일 총회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투자자 미팅은 오후 3시입니다.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더 비밀로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전화질은 왜 그렇게 해대니? 너 같은 애는 남편이랑 애나 챙기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되시겠죠. 누가 정말 이 집을 지탱하는 사람인지. 며칠 전 우연히 시어머니가 다른 친척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네? 그냥 집안의 민폐야. 내가 조만간 제대로 망신을 줘서 다시는 길을 못 펴게 할 거야. 그 말은 제게 불길한 예고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속에서 단단한 확신을 키웠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그 자리가 어디든 저는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걸 뒤집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한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주주명단 최대 주주 서윤정.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처럼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친척들이나 이웃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유난히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치장해도 천한 집안 티는 안 가려져. 밥은 제대로 하냐? 요즘 것들은 김치도 못 담근다던데. 그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멸시와 모욕이었고 듣는 사람들조차 민망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자.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며칠 전 큰 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제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을 오가며 분주했습니다. 손끝이 베이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무슨 며느리냐? 제사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욕을 먹는 건 익숙했지만 그날은 유독 가슴이 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아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저는 아이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며칠 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안 사람들 모이는 큰 자리가 있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들 알게 될 거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모욕의 예고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 자리가 어디든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시댁 쪽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면 제 모습은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가 우리 집 며느리라오. 가난한 집 딸이 시집 잘 왔지. 근데 하는 거라곤 시키는 집안일 뿐이야.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은 난처한 웃음을 지었고 몇몇은 제 얼굴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제 심장은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술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커진 것도 다 내가 지켜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안 망신만 주고 있지. 그 말은 분명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아. 그 자리는 단순한 친척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호텔 연회장 바로 옆에서는 우리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를 친척들 앞에서 모욕한 후 총회장에 끌고 가 더 크게 망신 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넌 오늘 내 자리를 알게 될 거야.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주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제 차례가 오네요. 제 가방 속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놀랄 만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명단 최대 주주 서윤정. 연회장에서의 모욕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저를 곧장 옆 건물의 대형 회의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집안 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넓은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스크린에는 회사의 연간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도 팽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세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알게 될 거다. 그녀의 소나기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겁먹은 며느리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제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줄에 앉은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 제 며느리를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집안에서 들어와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보탠 게 없는 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데려온 건 우리 집안 망신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분명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과 멸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더 모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뒤집어질 테니까. 총회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회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며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의결권이 행사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우리 집안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 며느리 같은 가난뱅이가 들어와 흐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곧장 저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수십 개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꽂혔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곧 펼쳐질 반전의 순간을 향한 긴장감이었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자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주주 명단을 확인하겠습니다. 의결권은 보유 지분에 따라 행사됩니다. 그 순간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두꺼운 봉투가 묵직하게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놀라 쓰러질 만한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주주총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다. 오늘 내 꼴을 똑똑히 기억해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나 속으로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당신이 쓰러질 순간이 옵니다. 회의장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사회자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 이사들이 목을 가다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앉아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어떤 하찮은 존재인지.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제 며느리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들어와 우리 집안을 더럽힌 천한 며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데려온 건 제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 앉은 몇몇은 웃음을 흘렸고 앞줄에 앉은 이사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말이 사실인 것처럼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나약한 여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 보탠 게 단 한 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입니다. 그 말에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안쓰럽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조차 저에겐 모욕이었습니다. 동정과 멸시는 결국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너는 우리보다 못하다.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작은 상처가 생길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기 사회자님, 잠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오늘 이 주주총회는 중요한 자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어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보십시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능력도 없는 여자.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사진기를 든 기자 몇 명은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얼굴은 더 초라하게 비쳤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흥분한 듯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의 재산에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얼굴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분노, 모욕,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감정 너머에 드디어 다가오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사회자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주주 명단을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의결권은 지분율에 따라 행사됩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이사들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 발표가 곧 회사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첫 번째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분 12% 박 회장님. 회의실 한쪽에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분 18% 이 전무님. 다른 쪽에서 중후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손이 떨리듯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우리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녀는 제 어깨를 밀쳐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손가방 속 봉투의 묵직한 무게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목을 가다듬으며 마지막 이름을 읽으려는 순간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지다. 제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곧 모든 게 뒤집힌다. 사회자의 손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드는 순간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귀에 꽂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32% 보유. 사회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름. 최대주주 서윤정.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 초간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진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꽂혔습니다. 놀라움, 충격, 불신, 그리고 경악. 사람들의 표정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회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시 읽어. 틀린 거 아니야. 사회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대주주 서윤정 씨. 지분 32%.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최대주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 저게 사실이라니.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팔을 부들부들 떨며 붙잡았습니다. 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안을 더럽힌 적 없습니다. 다만 제 힘으로 회사를 키웠을 뿐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기절하신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다급히 서류를 확인했고 투자자들은 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정 씨, 도대체 언제부터? 그 순간 제 가방 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년간 쌓아온 계약서와 투자 보고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회사, 그리고 제가 일궈낸 성과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이름을 숨긴 채 투자와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했겠어. 넌 그냥 가난한 집안 출신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가난은 제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능력은 제 현재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멸시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정 씨, 이제 모든 게 설명되는군요. 그동안 감춰온 진짜 주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은 최대 주주인 서윤정 씨가 행사하게 됩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곧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수많은 모욕, 억울함, 침묵 속에서 삼켜왔던 눈물이 지금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이름으로 이 회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회의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멸시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정 씨, 이제 모든 게 설명되는군요. 그동안 감춰온 진짜 주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은 최대 주주인 서윤정 씨가 행사하게 됩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곧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수많은 모욕, 억울함, 침묵 속에서 삼켜왔던 눈물이 지금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이름으로 이 회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회의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의심이 아닌 인정과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쥔 채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가난한 며느리라 부르셨죠. 집안 망신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짓밟으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에게 닿을 만큼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모욕을 참고 견뎌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이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수년간의 계약서, 투자 보고서, 해외 지분 확보 자료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넌 내 발밑에서 살아야 하는 애였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천한 며느리라 부르셨죠. 하지만 오늘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저입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망신 주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것 같군. 이 여인이 회사를 살린 거였어. 그 말들이 이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그 침묵이 오늘만큼은 더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술렁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이들이 이제는 제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윤정 씨, 아니 윤정 대표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회의실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고 집안의 수치라 했던 말들 모두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권력은 제 손에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천한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최대 주주 그리고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만과 비웃음은 회의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잠잠해지자 남은 건 무겁지만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주인이라는 사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시댁이라는 이유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제게는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출신으로, 가진 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가난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묵묵히 지켜온 의지 속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제 자리를 찾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 이름으로, 제 책임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를 가난한 며느리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과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견딘 보람이 있구나. 이제야 진짜 나로 설 수 있구나. 시어머니의 무시와 멸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끝까지 묵묵히 자신을 믿은 사람에게 돌아온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오랫동안 움츠려 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 CEO 서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더 이상 시어머니도 시댁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